강의를 할 때 항상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살아남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주제로 한번 좀 다뤄봤어요. 저는 8년 창업 전에 지방 상고 출신 19살에 서울 올라와가지고 신한은행에 입사를 해서 21년간 근무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았던 불과 2014년도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획을 그었던 자동차 금융을 저 혼자서 만들어서 신한은행에 5년 동안 먹고 살게끔 해드렸던 어떤 인물이었어요. 8년 후 현재는 이 8년 너무 힘들었어요. 시작했더니 세월호, 메르스, 정치, 백조건 무슨 다양하게 코로나까지. 자, 지금 현재는 코리안 프리미엄 누들 강릉 장칼, 자, 대한민국 넘버원 대상, 그 다음에 소프트 브랜드 1위를 달성한 강릉 장칼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그리고 K누들 브랜드 매니저 박영산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 제가 8년 동안 겪었던 거는 위기였어요. 그 위기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두려움, 좌절, 포기, 수도 없었어요, 사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 모습 속에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습관이 생겼더라고요. 내 성격이.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이렇게 해요. 저는 신한은행에 이제 21년 부했으니까 제가 그들에게는 어떤 소문이 났냐면, 와, 박영산 차장 나가서 국수치킨 가지고 빌딩 지었다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저는 3가지가 늘었어요. 첫 번째, 대출, 빚이 좀 늘었어요. 두 번째는 사업자 카드 21장을 대한항공 마일리지 카드로 다 했더니 마일리지가 100만 마일리지가 넘었어요. 와, 그죠? 마일리지 늘었고. 세 번째는 버티다 싸우고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맷집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걸 다 제하고 0이라 하더라도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이 맷집 하나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길 바래요. 조금 전에 했던 거는 맹패라는 거예요. 그죠? 단어는 간단했어요. 나가. 맹패는 사나운 맹의 패, 사나운 간판을, 간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방패할 때 패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창처럼 어떤 무기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면이에요. 자, 싸울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뾰족한 것도 없고 생명을 다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할 수 있는 건 내가 버티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사납다는 거예요. 이 맹패라는 단어를 어원을 찾아보시면 없어요. 이건 조선 세조 13년 건주의 여진을 정벌하기 위하여 편성했던 부대의 하나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건 맹패훈련이에요. 자, 비슷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맹패의 상태가 암만 준비된다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창과 칼을 들고 필드에 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전쟁 경험이 엄청나게 많고 살아남은 자들만 있어요. 그들한테 내가 이 총과 칼이 먹힐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면을 가지고 나의 지금 이 열정을 가지고 부딪혀야 돼요.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잠깐 퍼포먼스로 맹패라는 부분을 했어요. 짧지만 좀 강했죠. 여러분들이 선수들은 웃어요. 여러분들이 매장을 창업해가지고 어디 입점을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 어머 나이 몇 살이야? 그래 열심히 해봐. 그래서 속으면서 아휴 또 하나 죽고 나자 빠지네. 이게 현실이에요. 저도 8년간 그 초보에 들어갔었고 매장 오픈할 때마다 그 안에 그 주변에 웃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저를 비우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저를 밟고 일어서요. 그런 게 지금 외식업 시장에 물론 어느 사람이나 마찬가지지만 외식업 쪽의 환경이고 맹패라는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린 거고 10만 원은 꼭 나눠 드세요. 아까 커피라든가 아무것도 준비를 못 해가지고 제가 오늘 대단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 나는 준비되었는가? 저는 신한은행 상품개발 기획 마케팅을 하면서 5년간 특수훈련을 받았어요. 마케팅,
고객 시장 분석, 트렌드 분석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신 거에 이걸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네. 해보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장사를 시작하거나 창업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기존에 배웠어도 들어봤어도 누가 떠들어도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그리고 내가 할 곳의 시장 거기에서 자기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밑으로 내려갈지 벽을 허물고 우물을 확장해 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점점 외식업인들은 여러분들은 아이템과 조리 비법과 뭔가 마케팅과 이런 기법을 들고 시장에 나가시지만 이미 저들은 그 단계를 몸으로 다 손해보면서 몸소 다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학습하기 시작해요. 지금 외식업 쪽에 이런 그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장사는 전략이나 장전, 신한소사관학교, 그 다음에 B2B, 장2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사와 관련된 비즈니스와 관련된 이런 소소한 오프 강의가 엄청나게 많아요. 오프라인 강의가. 코로나 전반에도 그 완전히 장사하고 나서 거기 가서 교육받고 또 관계로 또 같이 소통 쌓고 코로나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강의로 지금 돼 있죠. 유튜브에 모든 강의들 다 올라와 있죠.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는 기존에 있는 사장님들이 그런 거 다 습득하셨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들이 8년 전, 10년 전에 시작했던 그 상태로 지금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우리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올라요. 나의 고객은 꼰대인가 MZ세대인가? 그냥 간단한 팀만.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은 잠깐 설명드렸어요. MZ세대를 저는 사실 그래요. MZ 뭐 햄버거. 꼰대 세대들은 MZ세대라고 그러죠. 그죠? 혹시 MZ세대라고 혹시 발음하시나요? 자, 뭐지? 그죠? 여기 지금 39 이쪽이면은 MZ 뭐지 세대인가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꼰대예요. 요즘 손가락이 굳어가지고 이제 문자를 못 보내겠어요. 떨려. 네. 지금 보니까 기준이 참 그 삼각김밥을 편의점에서 편안하게 사서 한 끼를 때울 수 있다 없다. 익숙한 세대가 뭐지 세대. 아닌 세대는 내가 나 때는 말이야 이러죠. 여기에 따라서 사실 저는 MZ세대에 대한 반응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반응도 빨라요. 꼰대 세대들 나분들은 반응이 더뎌요. 저들은 모르겠어. MZ세대 여러분들은 꼰대 세대들 이해하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의 타깃은 어디로 잡으시죠 보통? 머지 세대로 잡을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산업들이 머지 세대 쪽으로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걸어서 내가 잘 안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머지를 대상으로 뭔 세상인지도 모르지만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 이 시장이 막 비어가요. 공급이 부족해져요.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들도 학습을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코로나에 이제는 배달시켜 먹기 시작해요. 그들만의 왕문자를 써가지고. 그러면 배달 앱도 사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상당히 반응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릇이 커 보인다라고 해서 그 그릇으로 같이 뛰어 들어가요. 근데 그 그릇만한 경쟁자들이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제가 8년 동안 하면서 집중했던 건 고객이었어요. 이 단어 차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지금 명확히 구분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대한민국 가성비, 그죠? 가심비, 그죠? 니즈. 배고파요. 빨리 뭐 좀, 라면이라도 빨리 한번 먹자. 니즈. 자, 우와! 야, 라면 뭐가 들어갔는데 이게 해장이 되냐? 와, 근데 진짜 다시 이제, 양이 라면 끝내주는데, 뭔 차일까요? 한 끼를 채우는 니즈와 뭔가 그 안에서 다른 효과를 본 거죠. 나는 사실 라면이 배가 고팠던 것보다도 배도 고팠지만 어제 먹은 술 때문에 속이 시큰시큰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장이 필요했던 말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뭔가 메뉴로 아니면 환경 분위기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흔히 말해서 지금 작은 카페들이 돼요, 안 돼요? 카페 하시는 분들 많죠. 그 다음에 브랜드 카페 잘 되죠. 그 다음에 더 잘 되는 데가 어디예요? 대형 카페죠. 빌딩이 4, 5층짜리 좋은 위치에 전망치 있고 공간, 테이블 요란하신 테이블 저기 있어. 메뉴 다양해. 어디로 가나요, 여러분들? 그쪽으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원칙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에요. 커피 한 잔, 야, 커피 땡긴다. 가 아니에요. 그죠? 누구를 만나서 좀 더 남의 것으로 구애받지 않고 좋은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대화를 나누고 싶어. 좋은 음악과, 그 다음에 눈 자체, 그릇, 여러 가지들. 거기에 커피는 그냥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밀려버려요. 근데 보통 커피를 창업하시는 분들은 일단 시장이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아직도 이제 좀 적어지겠네요.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은 결혼을 해보시고 아파트 단지에 엄마들 그 숲에서 한번 수다를 한번 떨어보면 알아요. 자, 우리 대한민국 주부들이 창업을 꿈꿨던 가장 그 중간에 스위치를 켰던 게 뭐냐면 바리스타 자격증이었어요. 집에서 기구를 놓고 나만의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나만의 커피를 가지고 그 남편이 보니까 이제 곧 이제 중년 이후로 넘어가. 옆구리 살살 찔러요. 여보,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동네에서 가장 회전이 빠른,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소형 카페, 1인 카페. 그죠? 주위 많이 보셨죠? 이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그게 그들이 우리 경쟁 대상이 아니야. 우리의 경쟁 대상은 내가 원칙을 2개 생각할 때 그 원칙의 10개를 이미 반영을 한 대형 카페가 어떻게 보면 나의 경쟁자예요. 더 긴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고객이 뭘 원할까? 그들이 못해주는 거, 그 원칙을 내가 찾아서 내가 어떤 걸로 그들의 원칙을 긁어서 나의 단골을 만들까? 이게 여러분들을 가져야 돼요.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진실, 현실은 과연 어느 수준일까요? 그럼 제가 이거 잠깐 정리를 해봤어요. 자, 투자 총액. 자, 여러분들 사실 전 알아요. 멘토링 하면서 이 교육의 목적은 사실 2가지예요. 이 과정을 무난하게 해서 내가 필요한 부족한 자금을 지원받는, 그리고 창업을 하는. 하지만 그게 안 되면 그 돈은 어떻게 돼요? 남의 돈이 아니에요. 제가 갚아야 될 돈이에요. 투자총액,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2가지예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공사가가 벌써 2.5배가 됐어요. 임차료라 그러잖아요. 상가, 보증금 하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니, 왜 손님도 없었는데 왜 임대료가 저렇게 오른 거야? 권리금 갑자기 왜 붙었어? 보증금은 왜 올라? 이제 가게를 찾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보면 내 마음에 드는 가게는 반드시 얘가 예전에 했던 가격보다 확 올라가 있어요. 그게 올해 2월이었어요. 코로나 분위기가 약간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2월과 4월의 가격 자체가 2배로 확 뛰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임대인, 건물주도 눈치 보면서 임대료를 못 올렸어요. 그죠? 보증금 못 올렸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임차인도 죽기 살기 못해가지고 다 손해보고 있었어. 그럼 이 분위기가 풀리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손해봤던 걸 보상받고자 하는 부분으로 지금 갑자기 가격이 확 올랐어요. 그래서 투자 총액에 실제 아이템에 대한 그 구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현장의 매장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발목을 좀 벽에 1차 부딪히게 될 거예요. 보증금 임차료 싼 게 비슷하게요. 아시죠? 뒷골목이 싼데 해가지고 딱 했는데 와, 마케팅비가 더 들어. 그러면 싸던 비싸던 여러분들은 한번 그 가게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성공하고 거기에서 내가 1년 안에 원금 이거 다 뽑을 정도로 확실하지 않으면 못 빠져나가요. 보증금? 월세 날리면서 보증금 거의 날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업주의 현실입니다. 인건비 옛날부터 이랬어요. 근데 코로나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은 외식업 쪽에
코로나 이전에 평균 외식업 쪽에 종사하신 분은 주 6일 12시간이 기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과정 중에 어떻게 됐어요? 8시까지 제한 영업하고, 그 다음에 손님은 100명 오던 손님이 30명 와요. 그걸 2년 동안 겪은 조공원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야, 이거 눈치는 보이지만 야, 집에 가서 애들이랑 밥도 먹고 사실 좋네. 응? 자, 대한민국 외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수준을 코로나 기간이 반토막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반토막으로 만드니까 어찌됐건 10시간만 일하는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매장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급여에 대한 경쟁을 넣어요. 아, 우리가 13,000원 줄게요. 아니, 우리가 15,000원 줄게. 우리 사장님들이 급여를 올리기 싫어요. 일을 못하니까. 손님들은 오는데 일을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사장 올 수입보다 높다? 그래서 사실 부부 가족 창업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버티는 가게들이 지금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 부분 한번 현장에 가면 이 상가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사람을 써서 하는 매장들은 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 마저 못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인건비가 오르니까 결국은 우리 요식업에 종사하는 인건비가 오르나요? 공장에도 사람 없다고 해요. 한 예로 저희 매장에 베트남 직원이 메일을 쳤어요. 이 직원들이 이제 2년 정도 일해서 2, 3년 정도 일을 했거든요. 코로나 때 진짜 많은 더 올려줬죠. 이 친구들이 요즘 새로운 일들이 생겼어요. 뭐냐? 사장님, 저 이번 달까지만 할게요. 왜? 이러니까. 아, 저 공장 가려고요. 공장에 몇 시간 근무? 8시간 근무. 숙소 제공하죠? 신서 시급 주죠? 그 다음에 연장 근무에 대한 부분, 휴일 근무에 대한 따지니까 어마어마하죠. 이거 공장으로 가요. 모든 게 해결되니까. 자기의 지출보다 받는 게 많으니까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쪽으로 빠지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외식업의 근로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세상 몫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매출, 대한민국 자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현금 서비스는 카드 대출 받아가지고 세금 내시는 분들이 아마 반 이상일걸요. 인건비, 임대, 제조원가 남는 게 좀 돈이 좀 200만원, 300만원 몰쯤 되니까 세금 내네. 어쩔 수 없네. 내가 하는 현실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현실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세요. 두드려보세요. 자, 너무 그렇잖아요. 일단 점검만 좀 해보는 거예요. 점검만. 너무도 우리 저기 아마 진행 쪽에서 왜 자꾸 분위기를 이렇게 어수선하게 만들어. 다들 교육 열심히 파이팅 만들어놨는데 진짜. 그래서 제가 고민한 부분들을 하나씩 배워드릴게요. 여러분 아이템들 어떻게 해야 된다 막 해요. 제가 장칼국수 8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장칼국수를 몰라. 장씨가 하는, 제 성이 장씨인 건 줄 알아. 간장 칼국수, 긴 칼국수 뭐 이렇게 해요. 간판만 봐도 고객을 고민하겠지 말고 뭔가 알 수 있는 거, 제 경험상으로 그런 부분들. 될만하면 카페, 식인 브랜드, 샌드위치 브랜드, 주스 브랜드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다들 알아요. 결국은 나는 특별하다고는 하지만 나보다 잘하는 놈이 또 튀어나와. 결국은 하다 보면 이 100명의 고객을 놓고 50개 점포가 사실 비틀리게 나눠먹게 하는 상황들. 정말 일이 쉬워야 돼요. 하나 만드는데 너무 공이 많이 들어가. 하나 서비하는데 너무 공이 많이 들어가고, 최근에 지금 서브웨이가 그 컨셉이 뭐였죠? 다양한 토핑과 재료들을 당신이 선택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서브웨이입니다. 네, 어떻게 해드릴까요? 네네네네네네. 이걸 응대할 수 있는 직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샌드위치 하나 주문받는데 얼마나 걸리죠? 암만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직원이 언제까지 일하고 얼마를 줘야지 그 직원이 붙어있죠? 점점 이래져요. 정말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직원들을 직원으로 하면서 그들의 수준에서 맞춰서 내가 매장을 운영을 해야 돼요. 이런 현실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쉬워야 돼요. 아니면 사장님이 5배를 하던가. 직원들, 사장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요, 직원들 눈치 보면서 안 해요. 사장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이제 이런 직원들 없어요. 뭐지? 근데 머지가 끝나는 게 아니야. 머지가 이미 분위기를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일하실 수 있는 분들, 70대 분들도 그래요. 60대 분들도 어떻게 해요? 아유, 나 못하겠어. 아유, 그러니까. 아유, 그럼 들어가세요. 아유, 예. 아유, 알겠습니다. 또 통장으로 넣어드릴게요. 이분 가셔가지고 뭐예요? 노동부에다 찔러요. 나 그만두라고 해도 부당해고라고. 응? 퇴직예고 수당 받아다. 만만치 않아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진정성, 가성비, 가시비, 고객 내 원칙. 할 게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이 여러 개 깔려 있는데 그 부분이야. 반드시 냉면 여름에 폭풍적으로 창업이 많이 일어나는 게 어디예요? 냉면 브랜드. 그죠? 근데 그 냉면 브랜드가 쫙 할 때 창업이 쫙 일어나요. 근데 나머지 계절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그죠? 이런 부분들, 4계절, 1년, 2년, 3년, 이런 부분들 다 총합해가지고 재료, 유행, 트렌드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 4계절로 아침, 점심, 저녁, 1년, 2년, 3년, 봄, 여름, 가을, 겨울.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다 100%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제가 성공 키워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한번 좀 목표로 짧게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선정. 그 다음에 짧지만 나만의 독점.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이 매장을 살리는 건 고객들이에요. 고객이 한 달에 한 번 오느냐, 1년에 한 번 오느냐, 안 오느냐, 일주일에 한 번 오느냐. 그 차이가 뭐예요? 단골이냐 아니냐. 단골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누구를 단골을 만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객은 단골화 할 수 있는, 우리 가게 단골로 할 수 있는 고객들을 찾고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노포라는 건, 노포의 뜻 아세요 혹시? 제가 강의 자주 하진 않지만 제가 느낀 걸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포는 대를 잇는 가게라고 해요. 노상에 깔린 게 포장마차 아니에요. 네. 그냥 길에 오래된 가게 개념이 아니라 대를 잇는 가게. 자, 이제 30에서 40대를 넘어갑니다. 내가 열심히 읽었어요. 그날 당근히 먹고는 살겠고 이제 시장을 알겠어. 돈이 쥐어진 건 없어요. 근데 결혼은 했어요. 아이는 낳았어요. 아이는 키웠어요. 자, 이 아이들은 어떻게 지원해 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겪었던 여러분들의 그 매장과 아이템과 이런 부분들을 대를 이어주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내 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경험했던 걸 내 아이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삶의 체험. 미리 여러분들이 멘토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강사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스승이 되셔가지고 꿈꾸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5억의 빚이 3억이 되고 빚을 못 갚고 뭐만 한다고 여러분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치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공이지 않나요? 성공의 해석을 부분은 그를 좀 달리 잡으시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를 코로나 이전에 막 저가다가 좀 내려놨어요. 자료도 옛날 자료. 그래서 막 유튜브도 보고 막 저도 막 공부를 했어요. 막 이런 게 나와. 그것도 최악을 생각해라. 난데도 꾸준하게 수승하면서 모든 걸 공부에 집중하는데 많이 들었죠. 넘어가요. 한계와 돌파고. 그냥 제가 조금 그냥 있으면 한계성에 직면해 있다고 좌절하지 마라. 때로는 한계상 때문에 큰 일을 해내기도 한다. 저는 이 말이 좋았어요. 탈출구가 막혀있을 때만 돌파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에 탈출구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그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돌파구는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진행부에서 긴장을 좀 하셨는데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자, 돌파구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는 사실 이 시장을 알리는 거, 이 어려움을 알리는 강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를 겪고 지금 딱 하니까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환경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 시간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조금 더 고민하고 실행하면 된다니까? 내가 지금 겪어보니까 된다니까? 저는 5년에 안 돼서 힘들었지만 7년차, 8년차 가니까 되더라고요. 처음에 얘기했던 나는 장칼국수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도록 세계화하는 게 꿈입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제가 인터뷰를 그렇게 했어요. 8년 만에 제가 수출하고 있어요. 미국에. 지금 얼마 전에 부모코리아 세계 바이어들 대상으로 해서 40개의 영어 단어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 브랜드와 제품들을 설명을 하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탈출구가 막혀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돌파구는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조언을 들으실 거예요. 여기서 하나예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다 그냥 흘러가. 정보가 조언해주는 것도 좋은 말 너무 많아. 좋은 정보 너무 많아. 그런데 결국 내 걸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작은 거라도 꽂히면 고민하시고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남들은 그걸 고민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한번 질문 한번. 이게 분위기 또 우울해질까봐. 그냥 넘어갈게요. 나는 남다른 사장님들보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장님들보다 뛰어난 게 있을까? 스스로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 나는 곰인가 여우인가? 저기 우리 토끼김밥. 우리만의 토끼김밥. 나는 여우인가 곰인가? 상황에 따라 다른데 곰으로 행동할 때도 있고 여우로 행동할 때도 있고 둘 다 하셔야 됩니다. 둘 다 하셔야 돼요. 이거 아니더라도 먹고 살 수 있다 손 드세요 빨리. 이거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창업하려고 하는 이거 아니더라도 나 먹고 살 수 있다. 와, 그 손 드신 거죠? 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간절함이 없으면, 절박함이 없으면 흔히 많이 그래요. 모든 강사들 성공하신 분들이 딱 하나 얘기하는 게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절박, 간절, 지속, 끈질기, 버티기 이런 것들 몇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내 성격과 취향. 제가 지난번에 오셨을 때 토끼김밥을 막 깼어요. 우리 죽손이 어디 갔어? 죽. 미안. 죄송합니다. 어떻게 죽을 죽였어요. 근데 진짜 죽을 맛이었죠. 그죠? 네, 제가 막 죽였어요. 옆에 있던 토끼가 놀라가지고 같이 곁따라서 그냥 힘들었어요. 토끼와 죽을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청년 골목 창업 지금 3기예요. 그런데 말을 하거나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자신감이 없는 거야. 아이템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성격이 어떤 걸 이런 거 치면 상관없어요. 고객을 내 단골로 만들려면 나부터 바뀌어야 되고 소리부터 바뀌어야 되고 표정부터 바뀌어야 되고 카메라 잠깐 10초 껐다 쓰나. 삼주 전 저희 딸아이가 자살 시도를 했어요. 손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제가 그 티를 내요? 지금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선과 그 부분들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끌어야 돼요. 그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고객을 어떤 식으로, 고객한테 어떻게 내가 대할 것인가, 무엇을 줄 것인가,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내 취향과 성격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하는 거 반드시 구분하세요. 대한민국의 챔피언, 메달리스트, 금메달리스트, 챔피언들, 스포츠 선수들 있죠.
그들의 공통적인 그 법칙이 하나 있어요. 만시간의 법칙인가요? 만시간의 법칙을 즐거웠을까요? 하고 싶었을까요? 해야만 했어요. 해야만 했어요. 만시간 버텨야만 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메달리스트 챔피언 되고 어찌 되었건 끝나고 나서라도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자기의 어떤 그동안 발렸던 걸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 있는 거예요. 한번 잽색 한번 해보자. 이거 정말 돌아가는 거 포기하는 거 이거 정말이에요. 뭐 이쯤 되면 내 돈 들어간 거 한 3천만 원? 나머지 대충 당장 그냥 버틸만 하네. 그게 너무 힘들다. 자, 이거 요즘에 유튜브 보다 보니까 머지 세대가 다음 차기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을 했대요. 근데 보좌관한테 딱 그러더래요. 저 청와대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저랑 상관이 없어요. 청와대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지? 막히면 돌아가지 마시고요. 방법을 찾아서 깨부리세요. 밟고 일어서 보세요. 힘들더라도 좀 극복 한번 해보시고 깨고 한번 돌파 한번 해보세요. 돌아가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분명 이 시간이 옵니다. 당장 현장에 나가면 또 한 달, 6개월, 1년 매번 반복되는 게 내가 이거 잘한 걸까? 내가 더 해야 되나? 이 시간이 와요. 그럼 뭐가 문제인지 보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어떻게 하면 극복해서 다음 단계 갈 수 있을까? 반드시 싸워 이기세요. 뭐 이건 지난번에도 잠깐 했지만 여러분들이 매장 차리면 여러분들의 가장 비싸고 값진 거는 의자예요. 이 테이블에 이 의자에 하루에 여기에 손님이 몇 번 왔는지 몇 명 왔는지 그게 곧 매출이에요. 빈 의자를 바라보는 건 너무도 힘들어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의자가 비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직원들이 눈치 보고 직원을 내보내요. 그러면 사장 혼자 남아요. 사장 혼자 남아서 그 빈 의자를 바라보면서 딴짓을 해요. 스마트폰. 음악을 들어볼까? 책을 좀 읽어볼까? 머리는 안 돼요. 의자들이 비어있는 손님 없는 매장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멘탈은 지킬 수 있는 멘탈은 없어요. 저 자리 어떻게 저게 의자가 헤어지게 만들지? 의자를 보면 이게 아니라 저 이거 막 도구 펴놓으세요. 의자가 헤어지구만. 어떻게 하는 거지? 성공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들 뭐 세상이 바뀌어야 되고 뭐가 뭐 지원 정책적 지금 남아있는 매장에 우리 잘 되는 매장 가면요 우리 사장님들이 직원들보다 5배 이상이래요. 여전히 막 하다가 잠깐만요 이러면서 빌지 들고 손 더러워 물 묻어있어. 근데 사장님 혼자 있으면 뭐 어떻게 하는데 이 집에 가면 음식이 푸짐해? 맛있어? 그거 그냥 만든 게 아니야. 새벽 5시부터 해가지고 나무도 끓이고 뭐하고 해가지고 직원들 5시에 나올 직원 없어요. 다 하고 그거 가지고 다 나가지고 손가락에 들어가는 거 하다 아유 오랜만에 오셨네. 아유 저기 있어 저기 이거 가져가. 그 집 사람 줄 서 있어요. 사장님들이 다 허리가 좀 제가 어디 갔었다는 거죠? 이 모습은 제 모습이 아니에요. 그때 오셨던 봤을 때도 제 모습 아니에요. 저는 거의 98%가 작곡복. 언제든지 신발이고 뭐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세로 페리세이드가 차량용 캠핑카가 아니에요. 공구 싣고 자주 싣고 현장에 뛰면서 AS에